시니어분들의 자리 잡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은요 대기업에서 총무팀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죠. 근무하시고 50대 중반에 임금 피크제, 나는 임금 피크제 싫어 하고 이제 나오셨는데요. 그 재취업을 3년 만에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재취업이 상당히 정말 너무 힘들더라. 이 진짜 이 후배님들한테 이 재취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상품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말씀 드리고자 오늘 이의웅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의웅 선생님은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주로 대기업에서 제가 퇴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총무 업무를 했고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 뭐 총무 업무는 퇴직하시면은 가실 때가 많잖아요. 아닌데요. 그러면은 네. 이제 퇴직 임금 피크 제나는 못하겠다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나요? 글쎄, 제가 대기업을 퇴직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기업 경력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충분히 재취업에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아요. 충분히 많은 분들이 대기업 계시다가 나오시면은 금방 나는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은 어떠신가요?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그다음에 좀 애매한 나이고 또 기술도 손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경력은 상대방이 볼 때에 경력을 인정하지만 당신은 좀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많이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 상대방 회사에서? 예, 회사에서 조금만. 처음에 그러면은 그 3년간의 어떤 재취업 활동, 그 어떻게 사실 세상과 부딪혀 보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퇴직하고 나서?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이제 교육 업무를 했기 때문에 교육을 가지고 한번 강사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판단해서 송파에 있는 모 학원에 제 이력서를 제출했죠. 근데 돌아온 답이 당신은 좀 아니오시다 해주더라고요. 네. 왜 그랬어요? 그때 물어봤더니 당신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이라든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왜 우리 학원이 당신을 써주겠느냐? 라고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오셔서 이제 강사 쪽으로 교육 업무를 오랫동안 하셔서 강사 쪽 길을 나름대로 보셨나요? 그렇죠. 대기업의 연수원에서 조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자신이 사실 있었어요. 막상 달랐습니다. 결정적인 걸림돌은 이제 나이인가요?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고요. 그게 또 여의치 않아서 그 다음에 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쉽고 또 영역이 좀 넓은 광범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당시에도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복지를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영역이 넓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은 좀 취업이 쉽지 않나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갔죠. 1년간 공부를 했어요. 투자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자격증을 따고 또 도전을 해보니 마찬가지예요. 이 자격증은 그 여성 중심의 일단 직업의 자격증이지 당신 같은 50대 중후반의 사람한테는 좀 아니다. 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 사회복지사를 따고 나서 어떤 쪽 직종으로 진출하시려고? 사회복지 그 요양이라든지 요양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가 서비스하는 게 있어요. 방문하면서 네. 3명 정도의 어르신들 방문해서 도와주면은 나름대로 한 200 정도 수입이 줄거든요. 그걸 조금 노렸는데 여성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럼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재취업하기 전까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노력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프리랜서라는 명칭 붙여가지고 이제 알려줘도 안 되니까 나름대로 저기 끼고 해봤죠. 근데 시간은 많이 가고. 어떻게 여기가? 실제적으로 막 공부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포자기 빠지는 상황에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영 선생님께서 재취업까지 과정. 사실 지금 현재 이분의 연세가 60대 중반이신데 퇴직하고 3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요 잘 나가세요. 그 어떤 중견 기업에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급여도 상당히 많으신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마음고생도 많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퇴직하고 나서 내가 뭐 할까 이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시행착오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준비 없이 나온다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을 때 뭘 해야 할까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경쟁을 피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을 피하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준비 없이 나왔다 이거죠. 자기만 믿고 나가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지 사실은. 사실 이제 준비하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하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 얘기 너무 그만하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희도 알아요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실 경험자로서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종목, 그런 직군, 직업을 가야겠다.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윤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 도표를 만들어 오셨는데, 이 도표가 뭐냐면요,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의 그 경쟁력, 그 상품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나이는 무조건 50대와 60대가 붙으면 60대가 집니까? 당연히 진다고 봐야죠. 아.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이 원서를 들이맸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누굴 뽑겠어요? 대표회사라면 당연히 전문 사람 뽑죠. 전문 사람 중시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 60대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또 돌파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60대지만은 60대를 가급적이면 50대처럼 보이게끔 외모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등등을 그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실력도 사실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기 걸 변화시킨다면 좀 추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은 어쨌든 50대 초반이 하는 행동을 배우도록 해야죠. 왜냐면 제가 뭐 라떼 시대 사람인데 그걸 막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자체가. 은연중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뽑았을 때 내가 부담이 된다. 내 조직원들이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0대 사람들은 그런 걸 가급적이면 50대처럼 행동하고 모습을 다 대조한다 그죠.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입사하신 회사가 60대 넘어서서 입사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어떻게 입사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제가 그 전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에 직장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5년간 근무한 회사가 있는데 H의 제조 가구업이에요. 코로나 맞아가지고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파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 나왔는데 그 위에 이제 왜 이 회사를 들어왔냐면은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을 많이 타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뽑았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 전에 계셨던 그런 주위 분들이 제가 들어온 회사에다 평판이 좋으셨네요. 그렇죠. 그런 점도 있죠. 그러니까 그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했을 때 그 첫 번째 회사 거기에서의 평판. 그렇죠. 그게 중요하네요. 엄청 중요하고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은 물론 열심히 일하고 그 회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틴다 해야 하는데 비리적 요소에서 퇴사했기 때문에 그 평판을 얻어야만이 다음에 또 합수를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재취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재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회사 재취업하고 나서 사실 이제 재취업도 쉽진 않지만 첫 번째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서의 평판이 인생 후반을 책임진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한번 경험을 했고 그 회사 주변 인물들이 나를 봐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실을 설령 자기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또 다른 회사에 인계인수가 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재취업하고 나서의 그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서의 어떤 거품, 이 거품이 재취업하면은 그야말로 이 평판을 얻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그런 조직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일을 성실히 한다 그런 관점에서 뭐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자기의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의 대가는 반드시 다음에 회사도 연결이 되더라. 사실 인생 후반에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지 뭐 재취업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대기업에서 어쨌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재취업을 한다. 여기에서의 평판 관리는 인생 후반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문과잖아요. 그래 문과인데 이공계와의 경쟁력 사실 또 떨어지는 게 맞죠. 근데 인생 후반에서 문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문과생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문과생이지만 문과 출신에 계속 백그라운드 경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왔지만은 설당이 없어요, 사실은. 왜? 지금 문과 외에 이과 출신의 그 퇴직자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러다 보니 문과 자체는 자기의 손기술이라든지 몸에 찬 기술이 전혀 없다 보니까 사회에 요구하는 그런 직장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그 이과 계통에 요구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문과는 죽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문과로서의 돌파구는 뭘까요? 자기 자신만의 기술을 가져라. 근데 내가 원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 회사에서
또는 어떠한 분위기를 타는 그런 기술을 갖춰야만이 접근할 수가 있다. 아, 조금 막연하긴 한데 그런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설 관련된 기술, 예를 들어 뭐 전기 기술이라든지 뭐 기계 기술이라든지 뭐 냉동 공조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아니더라도 뭐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볼 때는 문과 출신이지만 그런 기술 가지고 근무를 한다면은 충분히 대취업 내지는 뭐 경력 관리 오랫동안 경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뭐 말씀드린 게 뭐 영상에서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도 말씀드렸고 사실 상당히 이제 상당한 부분 재취업을 위해서 가장 유리한 게 기술이다. 그건 이제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또 이게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력은 어차피 이제 자격증만 있으면 되나요? 자격증 있고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비표준을 쓸 수 있어요. 뭐 시다라고 그러는데 뭐 견습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해야겠죠. 뭐 급여는 조금 적더라도. 예.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은 어떤 그 기술직 사실 이제 기술직 분들은 퇴직하고 나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취업이 좀 원활하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문과들은 뭔가 이공계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직 그걸 위해서는 이제 자격증 이걸 좀 취득을 해서 보조 역할을 통해서라도 경력을 조금 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순탄하게 가잖아요. 그렇죠. 일단 한번 이제 뭐 자격증이든지 그런 경력을 가져오면은 뭐 원하는 회사도 조금 있어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나이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고 주변에 그 친구들이 소개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뭐 굳이 꼭 자격증이 없다 할지라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직장의 재취업에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들 중에서 이제 저도 수많은 일자리를 추천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30대, 40대 이분들이 일자리에다가 중장년분들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물론 채용 공고를 보면은 뭐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다 지원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짓. 왜냐면 내가 대표니까 항상 생각을 대표이사 관점에 생각하겠죠. 30대, 40대가 출원했을 때, 또 5, 60대가 원서를 냈을 때, 누굴 뽑을까요, 이게? 당연히 30, 40대 중심에서 이렇게 사람을 선발하겠죠. 왜? 그 사람 보면 똑같은 자격이 똑같은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60대를 이렇게 고개를 돌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0, 40대가 가는 곳을 가급적이면 피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0, 40대가 가는 곳은 피하라. 이게 또 이제 말씀 주신 거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직무 중에서 이제, 나는 이번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인가?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제 여성분들을 선호하는 일자리와 남성분들, 특히 중장년 남성분들을 선호하는 일자리, 이걸 좀 이렇게 채용 공고를 보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나오죠. 왜냐면은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선호하는 것은 뭐 강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좀 소프트한 거,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잡, 그걸 주로 여성분들이 하고, 대신에 남성들은 조금 거친 거, 뭐 소프트웨어가 아닌 거친 기술들, 그런 중심으로 타겟을 해야겠죠. 그래야만 경쟁도 피하고, 그곳에 가서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잡이 되겠습니다. 상품성을 갖추는 게 사실 일반적인 말씀이시죠. 그래도 이 재취업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이윤수 선생님의 어떤 경험담에서 이제 나오신 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윤수 선생님께서 이제 재취업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던가요? 3년 동안 힘드실 때. 그때 되돌아보면은 그 편견이 좀 있어요. 편견. 대표이사라든지 인사 담당의 편견. 어떤 게? 어디냐면 그 당신은 비록 그 자격증이라든지 능력 갖추더라도 우리 회사 쓰기에는 아니다. 이유가 뭐냐? 상품성이다. 다시 말해서 나이라는 그런 걸림돌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를 방문한 사람이 당신을 보고 고객 만족을 해야 하는데 못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학원에 소파 학원을 야기했잖아요. 그것을 했는데 학원생들이 뭐 중고등학생 왔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이 앉아 있으면 과연 좋아할까 그런 거. 진짜 좀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 편견은 이제 우리가 구직자로서의 편견이 아니기 때문에 구인하시는 분들의 편견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 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길이 아니면 뭐랍니까? 돌아가란 말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도전했는데 상대방이 싫어하고 아니다라고 피가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그 악착같이 거기에서 소문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런 길을 찾았던 게 아마 편견을 제거하는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은우 선생님께서 대기업 퇴직 후에 3년 동안 좌충우돌 하시면서 이 재취업을 이루셨는데 사실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취업, 그러니까 퇴직하고 재취업, 뭐 나이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재취업 그 관점에다 본다면은
이공계 마인드를 가져라. 그러니까 기술 마인드를 기술 쪽에 눈을 돌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문과분들 잘 네. 들으셔야 됩니다. 네. 기술 마인드라는 게 결국은 기술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순간에 이제 쫓겨나는데 결국은 내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다. 그렇죠. 기술. 인생 후반에 사실 이제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이제 기술이 없으시면 옛날에 우리가 기술 이야기 많이 했는데 또 기술을 또 홀대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 인생 후반은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고 결국은 기술로 지쳐가신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조직 생활에 이렇게 익숙했던 것 근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대기업 퇴직하고 재취업하기까지 그 기술 관련해서 제가 1부에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2부에 가서 우리 이훈 선생님의 자격증 도전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